탄핵 가결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므로 이를 계기로 국장도 많이 오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가결의 약발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과 다르게 주식시장이 흘러갈 때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10년의 우자입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도 큰일 있었던 그런 한 주였네요. 예, 지난주에 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부결이 났었고, 이번 주에는 탄핵소추하고 드디어 이제 가결이 된 그런 한 주였네요.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집회까지 나가셔가지고 그 탄핵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감기랑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는 시절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한 주간의 매수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간의 시장 정리입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쭉 오르다가 8월에 잠깐 삐끗하고 9월마저도 오른 상태에서 10월도 계속 오르다가 마지막 주 한 주 삐끗하면서 전체적으로 월별 수익 마이너스가 났고, 그리고 바로 또 11월 첫째 주에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월간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2월마저도 첫째 주에 이어 두 번째 주인 이번 주마저도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월간 최고 수익 5.7%를 찍고, 지난 한 주 만에 3.3%를 찍어주면서, 이야, 한 달에 5.7% 찍었는데 한 주 만에 3.3%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주인 이번 주도 빠지지 않고 0.3% 플러스한 상태로 한 주가 마감됐습니다. 홍콩 중국은요, 10월 때 잠깐 있었죠. 그때 급등하고 그 뒤에 2주 동안 급등하다가 4주 내리 빠지더니, 그리고 11월도 망했었는데 11월 26일 날 중국, 멕시코, 캐나다 관세 규제를 하겠다는 언급이 나왔어요. 트럼프 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방하더니 이번 주에도 0.5% 오르면서 꾸역꾸역 2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이후에 미국은 바로 회복하고 올랐었는데, 한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9월, 10월도 비실비실 거려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이 쭉 오를 때, 드디어 한국도 따라 오르는 것인가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더니 11월 15일 날 블랙 먼데이보다도 더 심한 2400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2월 3일 날 2500을 찍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계엄 선포하고 해제하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12월 9일 다시 한번 이제 2400이 붕괴되면서 12월 6일 붕괴됐지만 또 12월 9일 붕괴됐네요. 12월 9일 붕괴되면서, 그런데 그 위에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2.7% 상승하면서 드디어 계엄 전이 지수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찌되었던 계엄 전 상태를 회복했고, 드디어 탄핵안도 가결되면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한국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10년 후부자의 시장 전망을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에 이제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탄핵 정국이 어떻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니 결국 국내 정치 리스크보다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전 내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치 리스크의 주식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어쨌든 정치 리스크가 생각보다 덜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미치는 영향도 지금 시점에서는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미 난용어 다 나타나왔고 앞으로는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제거될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거가 오늘 되었죠. 이제 탄핵으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호재를 반영해서 올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 자체가 이제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이런 호재가 이런 디커플링을 제거하는 트리거가 되면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승을 기대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발생하는 악재를 계속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요. 이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탄핵이 발생했을 때도 그리고 계엄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이 더 살 때입니다. 많이 사야 됩니다. 그리고 뭐 팔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한 상황 같은 이유로 호재 또한 제한적 영향이기 때문에 그 호재에 대해서도 너무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런 호재 때문에 이 호재를 트리거로 인해서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고 많이 상승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가결 호재의 효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 주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았고요. 예, 이어서 전망에 따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계엄이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한적 영향력을 믿고 그대로 그 원래의 계획을 유지했듯이 탄핵 가결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파생이 없었던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은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 CGV, K엔터 중 일부 정도는 이제 트레이딩 목적으로 이제 보유한 주식은 이제 팔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신용대출 갚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해야 혹시나 떨어질 때에 그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되니까 팔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런 계획한 것들이 지금 탄핵 가결 때문에 오를 것 같아서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가격에 도착하면은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핵 가결이 이제 좋은 호재고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이 약발이 빨리 다해서 다시 횡보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상승지수 ETF는 일부 트레이딩 전략을 추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왜냐면은 이 상승지수 ETF 자체가 이제 괴리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오래 들고 있기에 좋지 않은 주식이라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탄핵 가결의 호재를 업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당장 3천에 가는 것처럼 막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호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전 방송에서 밝혔듯이 2025년에 코스피가 3천에 도달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소재 자체가 이런 모든 상황을 지금 당장 만들어줄 수 있는 소재는 아니라 생각하고 내년 4월 또는 이제 7월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게 상승 추세가 계속되어 왔을 때 그때쯤에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지금 당장 3천을 만들 수 있는 소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쭉 오르더라 하더라도 좀 장기적인 시간을 보고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굴곡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굴곡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까지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상승 지수 ETF를 쭉 가져가는 것보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트레이딩 전략을 추가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요, 음, 지금 자체에서 퍼센트지를 기준으로 해서 뭐 1% 오를 때마다 얼마 해버리면 너무 저점인 상태에서 많이 팔게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지를 기준으로 해서 파는 건 하지 말고 그냥 일정량 기준으로 장마감 근처에서 일정량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장마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장 초반부터 쭉 파게 되는 그런 경우 발생하지 않으니까 장마감 근처에서 몇 프로 오르는 거 관계없이 일정량 기준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코덱스 200이랑 코스닥 네버리지는 한 2주 정도, 그리고 코덱스 네버리지는 7주 정도, 그리고 코르노 5주 정도인데 이제 일정량에 대해서는 때 상황에 봐가지고 조금씩 변동할 수 있는데 일단 일정량은 이렇게 가고 제가 봐서 상황을 봐서 이제 그날 좀 이제 좀 많이 올라서 팔아야겠다 싶은 것은 이거에 더해서 더 파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매수매도 주식인데요. 이번에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좀 오를 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좀 팔 거 트레이딩할 계획으로 코스닥 지수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를 땐 좀 더 잘 오르고 덜 떨어지고 코스닥 지수는 좀 더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굳이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200을 사면 되는데 코스닥을 살 필요가 왜 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경험 삼아서 이것도 추가해가지고 한번 이제 운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 저가에서 떠들 때마다 사고 있어서 이번에도 66만 원 추가돼서 총 6,985원 원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떨어졌을 때 이제 화장품주도 좀 더 담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여전히 트레이딩하고 있고 이제 하나오션과 카카오도 이미 좀 오른 상태이지만 그래도 다음 주 좀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눈밖에 난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윤석열 탄핵과 또 연관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팔까 말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예정대로 그냥 예정대로 원했던 가격에 들어오니까 팔아버린 주식들인데 시프트업은 이제 6만 원이 넘어서 제가 좀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네오에이지도 팔고 2만 원이 넘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월요일 날 돼서 이제 원하는 가격이 더 도달하면은 계엄 탄핵 가격 때문에 좀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계획대로 팔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전 KBS는 원자력주인데 이게 이게 또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책들이 이제 다 관련된 주식들은 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예상보다 삭감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지금 저평가니까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해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주밖에 안 되지만 일단은 지급 시점에서 전량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전, K엔터, 화장품, 중공업, CGV, 뭐 상승주 이렇게 현재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서 한번 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제 계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이제 제가 그 7월부터 사기 시작해서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계속 매수를 했었죠. 그동안 단 한 주도 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음 주 돼서 이제 탄핵 가결 버프를 받고 주식이 오르면 드디어 6개월 동안의 매수를 끝내고 더 이상 살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떨어져서 뭐 5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46,000원 이 정도 가격에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 보니까 이제 저번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많이 떨어졌었어 가지고 뭐 마이너스 10% 찍고 손실이 두 종목에서만 800만 원 넘게 됐었었는데 많이 만회해서 지금은 한 380만 원 정도 손실이 낸 상태고요. 다음 주에 많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은 또 많이 올라서 이제 그게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갖고 좀 샀었고
JYP도 많이 올랐고 한나오션도 올랐고 이제 생각보다 화장품이 많이 못 나갔어요. 화장품 자체가 분명 이제 중국 말고도 미국 등에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국 지수에 계속 연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정리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LG생활건강 그리고 타이거 화장품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다 믿고 있고 떨어지면 좀 더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CGV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르면 많이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영화 개봉하는 거 안중에서 나왔던 거 있죠. 제목이 뭐였죠? 하얼빈. 예, 하얼빈 좀 기대하고 요것 때문에 좀 오르게 된다면은 그때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이제 많이 올랐는데 많이 트레이딩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네오이즈랑 이제 그 시프트 요거 같은 경우도 오르게 되면은 정리하면서 이제 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이제 좀 오르면 일부는 좀 매도를 해가지고 정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이요. 코덱스 200 거 있죠. 코덱스 내지 모르지만 코덱스 200. 이게 사실상 제가 2,500선에서 좀 샀지만 떨 때마다 조금씩 샀기 때문에 제가 평균으로 치면은 한 2,500 정도대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 수익률이 마이너스 3%예요. 이게 결국 괴율이라던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타이거 레버리지 보시면 레버리지는 5% 손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제가 2,500 정도로 이제 평균이 될 것 같지만은 어쨌든 2,550 정도에서 이제 손익분기점이 생긴 건데 코를 보니까 다행이에요. 코르는 정말로 이건 어떤 지수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의 심리 그리고 이제 모멘텀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와 코르는 이따 말씀드리면은 알겠지만 마이너스 20 몇 프로 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가 코르 산 것도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코덱스 200 샀던 시기랑 거의 비슷하고 살 때마다 그것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3% 6% 손실이 주는데 그거는 20 몇 프로 손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미국 ETF이기 때문에 더 믿었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란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레버리지 코덱스 산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해외 매수 매도 주식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YINN이라 코르 같은 주식들은 세배 ETF지만 지수에 연동하지 않고 사실상 투자자의 심리에 더 연동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YINN 같은 경우도 자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날 이제 뭐 항생 지수가 3% 정도 올랐죠. 그러면은 세배 주식 ETF는 YINN은 9% 정도 상승을 기대해야 됐지만 장 초반부터 18%가 오르더니 2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팔아가지고 73만 원 정도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반면에 코르는 이제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탄핵 같은 이제 불확실성이 생겨서 물론 지수가 빠졌지만 그날도 이제 크게 빠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말씀드렸듯이 모멘텀, 심리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훨씬 많이 빠지더니 27% 정도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미국 주식 괴리를 믿고 좀 덜할 거라 생각해서 코로도 많이 샀었는데 그런데 양도세랑 환손실까지 발생하는 코르를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기회 될 때는 이제 코르보다도 코덱스 레버리지 산다고 한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더 많이 살려고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유 종목 중에서 이제 여기 나이키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지금 워낙 저가기 때문에 오를 것 같기도 한데 사실상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된다 하면은 괜히 또 애국 소비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나이키 같은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큰 수익보다도 큰 손실 피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 환이 좋고 지금 이제 대출 상환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어떤 주식을 팔까 고르는 과정에서 이 나이키가 선별돼 가지고 나이키는 조금씩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GTX, 그리고 GTX라든가 GD, 그다음에 진동닷컴, 파라마운트 이런 것은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탄 건수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좋아가지고 매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좌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제 미래에셋 계좌입니다. 제가 대신증권 계좌도 쓰고 있긴 한데 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제 미래에셋 계좌증권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여드리면 지금 중국 홍콩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더 낮은 시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중국 홍콩 주식들은 다 수익률이 좋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쓰비시 상사 요거 좀 더 사고 싶은데 지금 대출이 좀 많은 상태라 가지고 못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지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산다면은 다른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사고 싶어서 이것은 이제 순서에서 밀릴 것 같고, 다만 한국 주식도 많이 올라서 정말 살 거 없다 그러면은 일본 주식 사야 된다면은 미쓰비시 상사를 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 주식들이 많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식이 요거 이게 코르거든요. 보시면 아까 한국 주식에서 보였듯이 뭐 코덱스 200은 마이너스 3%,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6%. 그런데 같은 때 샀었으니까는 이거는 마이너스 9%, 세배 주식이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27.6%예요. 이게 한 번에 모멘텀이 받아서 상승할 때도 쭉 오르고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는 건데, 이 확 떨어지는 거에 걸려서 27%가 되는데, 이런 경향성을 보고 이런 미국에 있는 이제 ETF에서 코르랑 YIN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으니 다음부터는 지수에 연동한 레버리지를 좀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80달러 근처가 되면은 조금씩 팔고 있고요.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이게 트럼프처럼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결국 다시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플레 때 많이 오르는 기름 에너지 지주가 좀 좋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버핏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많이 가졌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 걱정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오르지만 이 에너지 값들은 기름값들은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 샀나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가 문제되면은 이제 에너지 기름값 같은 것도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떨어지게 되면은 좀 더 다른 생각이고, 떨어지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배당도 좋은 차이나 페트로 차이나라든가 그다음에 신우쿠 이런 홍콩에 있는 에너지주도 좀 더 모을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있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트레이딩 방식으로 팔 생각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의 수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까먹으면서 미국에서 계속 올라도 한국에 계속 까먹으니까 결국 수익이 비리비리하거나 마이너스 나거나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번 주는 한국도 많이 올라주면서 500만 원 올랐죠. 올라주면서 한국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하면서 850만 원 정도 수익이 이번 주에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이 다시 또 6,600만 원을 돌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하여서 누적 수익은 1억 2,700만 원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올해 수익은 43%, 원금 위주로는 68% 정도 수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이제 가결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올라서 수익을 늘려서 7천만 원 이상 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상황이니까 트레이딩 목적 보유 주식들은 예정대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 정리해 보자면, 탄핵 가결의 국장에 분명히 호재이겠지만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과 달리 약발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으므로 이제 탄핵 가결 호재만 믿고 과잉 투자한다거나 계획된 매도를 멈추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니 하면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야,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좀 더 오르면 팔까? 이런 거 안 하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좀 이제 저희 이렇게 전달한 내용이 들으시는 시청자분께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